안녕하세요. 감성관측 작가 최영길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4시 30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책 읽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책에 있는 짧은 글을 읽어드리고 간략하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글은 한 3페이지 정도 돼요. 3페이지 정도 되니까 잘 들어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다. 2015년 10월 한국의 이친 선수에 대한 거짓말이라는 기사가 로이터 통신에 보도되었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 김병찬 씨가 병과 가난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내용으로 기사는 시작되었다. 오토바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다른 체육인들은 성과만을 쫓는 한국의 무자비한 체육 시스템의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지만 선수들은 운동에만 집중해야 했다. 이 같은 시스템에서 국가대표로 뽑히지 못하면 제대로 생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선수들은 기계로 길러지고 그중 99%는 성공하기 전에 사라진다. 박지성, 김연아 같은 선수들은 1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한다. 한국스포츠개발원 김양래 교수가 은퇴한 체육인 3000명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었다. 김병찬 선수도 직업도 없이 50여만 원의 연금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다 차가운 시선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김병찬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공감하며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평생을 바쳐 한 가지 일만 해온 체육인들이 은퇴한 후에 갈 곳을 잃고 있다. 국제신문 체육 특기생은 학생인가 운동선수인가 중. 이 기사를 보고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전부터 운동 환경이 좋아지고 학교 수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지만 고소득 직종에서 일하면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들리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열악하다. 운동선수가 운동으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99%는 성공하기 전에 사라진다. 방송이나 뉴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 위해 주로 화려한 스포츠 스타를 중심으로 연봉, 몇 억의 계약 등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액수를 제목으로 내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하지만 성공한 운동선수나 인기가 많은 프로 종목에 극히 국한되어 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라고 해도 인기 종목과 비종목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궁금해졌다. 사라진 99%의 선수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릴 적부터 꿈을 이루고자 학창시설도 포기하고 힘든 훈련을 참고 견뎌냈는데 그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운동선수로서 성공하진 못했지만 책이 주는 즐거움을 알고 난 후 내 삶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졌고 목표가 생겼으며 꿈이 생겼다. 이 기사를 보고 운동선수들에게 책을 통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꿈 메신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선수 시절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동료들을 보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고 대회에 출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풀이 죽어 나오기 일쑤였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탁구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내게는 인생의 끝이 난 거나 다름없었다. 은퇴 후에는 꿈이 없었다. 하고 싶은 것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만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다. 그때 책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꿈이 없는 채로 시간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같은 하늘 아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을 사는데도 가슴이 뛰고 일상이 즐겁다. 매일이 새롭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확신한다. 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듣기 조금 불편하셨죠? 목소리가 어제 아침보다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막상 글을 읽다 보니까 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저께 제가 모임이 좀 있었는데 그 모임에 나가서 너무 좋았는지 말을 좀 많이 했어요.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목소리가 불편하게 들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짧게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저자분은 이제 책을 쓴 자체도 이제 운동선수들의 그런 좀 99%의 선수들이 이제 사라지는 그 아픔 속에 좀 그런 선수들이 어,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자, 그러니까 잘 노력을 해서 그 1%에 들어서 1%에 성공이 되면 당연하고 좋겠지만, 하지만 그 1%에 들지 못하고 99%의 선수들이 앞에 그 기사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실패라는 이름 아래 좀 갈팡질팡하면서 좀 힘든 삶을 살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온 게 가슴이 아파서 미리 준비를 하면 좀 그렇게 좀 힘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서 이 책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운동선수나 그런 예술가, 가수 지망생들, 연예인이 되고 싶은 지망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위 1%에서 5% 안에만 그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미안하지만 실패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비단 그거는 그런 예술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나 운동선수로만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다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금전적으로 이제 보상을 좀 받고는 있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일만 하는 그냥 소모품의 삶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함으로써 내가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꿈을 가지고 성공을 하고자 뭐 이제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 꿈들이 다들 이루어지지 않고 아마 그냥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5% 정도에 되는 5% 10% 정도 되는 사람들만 내가 이제 내 삶에 좀 성공했다라는 그 기, 뭐 생각으로 살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90%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근근히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단순히 사업을 시작할 때는 보면은 이제 제대로 사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플랜 A, B, C를 다 계획을 하면서 사업을 준비를 하시잖아요. 플랜 A는 잘 진행됐을 경우를 예상을 해가지고 구상을 하고, 플랜 B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를 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C 같은 경우는 이도저도 안 되고 진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진짜로 실패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계획을 짜게 되는데, 그러면서 잘 나갔을 경우에는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실패가 예상이 되어졌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이제 그, 뭐, 최소한의 뭐지? 그러니까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렇게 플랜 A, B, C를 다 세워가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잘 돼서 하면 좋겠지만 그 잘 되지 못할 확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플랜 A, B, C를 내 인생에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런데 그 다음번에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플랜 A, B, C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 그래서 뭐 은퇴한 이유, 그러니까 그 플랜 A를 진행을 하다가 뭐 그게 이제 잘 진행이 되더라도 뭐 내가 이제 뭐 은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퇴한 이후에 이 사업을 접게 됐을 경우에, 아니면 내가 지금 목표를 하다가 이제 그 목표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지, 그리고 뭐 플랜 B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을 접게 되면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도 이제 포기를 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그러니까 A든 B든 C든 상관이 없이 내가 은퇴한 이후에, 아니면 그 사업이 종료가 된 이후에 내가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못하든 그게 끝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이제 계획도 미리 세워놔야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운동선수로 따지면은 내가 성공을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못하든 내가 지금 이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은퇴라는 시점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좀 별로 지금 내용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글쓰기랑 말하는 걸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뭐 그래서 뭐 이 글쓰기와 말하는 걸 가지고 나중에 뭐 강연가나 연설가가 되고 싶은 꿈도 있고, 그 다음에 글 쓰는 거를 가지고 뭐 책을 내거나 뭐 칼럼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연설문을 쓰고자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건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아직 뭐 정말로 책을 쓰거나 그러지 않으면서도 계속 글쓰기 훈련이랑 이렇게 말하기 연습을 하는 이유가, 이게 플랜 A에 대한 그렇게 뭐 책을 쓰거나 그런 칼럼 같은 걸 쓰기 위해서의 글쓰기 훈련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나중에 그 꿈을 접게 되었을 경우에, 이게 이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뭐 직장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나중에 이도저도 안 됐을 경우더라도, 이 내가 지금 말하기 훈련과 글쓰기 훈련을 하는 게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글쓰기 훈련을 했던 게 나중에 뭐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직장 생활 내에 무슨 리더가 돼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뭐 내용 같은 거를 전달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영업직으로서 뭐 전방에서 뭐 사람들을 설득한 일을 해야 된다던가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도, 제가 지금 글을 쓰고 말을 하고 그리고 독서를 하고 그런 것들은 내 삶의 그냥 가장 기초적인 근육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내가 물론 글을 쓰고 이렇게 말하기 훈련을 함으로써 그게 내가 원하는 뭐 강연가로서의 삶, 그 다음에 뭐 저자로서의 삶을 위한 노력은 당연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쭉 전진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그 꿈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다음 플랜 B, 플랜 C를 위해, 그리고 만약에
그 플랜 A, B, C의 방향으로 쭉 가고 나서 그 은퇴한 이후에 내가 60세 이후의 삶의 꿈을 그려놓았을 경우에도 저의 그 글쓰기와 말하기와 그 독서는 그 이후 60대 이후에 제가 그려놓은 그 삶 속에서도 가장 그 밑바닥 기본이 되는 그 근육이 되는 그냥 가장 기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것 중에 독서, 그리고 글쓰기, 그리고 체력적으로 이제 운동, 그렇게는 평생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습관과 그 노력해야 하고 그 공부해야 되는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것도 그 책 읽는 거 그냥 일단은 이 책에서는 독서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독서라는 거를 해야지만 나중에 그 이후의 삶을 준비를 할 때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 밑바탕이 되는 게 독서기 때문에 그 독서를만 놓고 지금 이 책은 이제 쓰여졌지만, 그 저자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 99%의 운동선수들은 그 성공하지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이 스포츠 세계의 그 생태이니, 그 사라진 이후에 무엇을 할 건지를 그 열심히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 중에서도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 그러니까 미친 듯이 운동을 하고 치열하게 준비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루에 5페이지씩이라도 책을 꼭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읽는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인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러는 생각을 가지고 은퇴 이후의 삶, 그리고 플랜 A, B, C 이후의 삶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독서, 글쓰기, 그다음에 말하기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저께 제가 다녀온 모임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다들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그런 그 내용을 좀 나누는 그런 자리였는데, 다들 그렇게 살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나의 이제 뭐 좀 그 이제 뭐 직장이 바뀐다거나,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삶과의 좀 그 패턴이 다른 좀 삶으로 좀 변환이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이런 그 루틴과 그 노력, 독서 뭐 이렇게 각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놓치지 않고 이 루틴이랑 이 생활 패턴을 좀 잘 유지해 가면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거에 그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근데 그 공통된 의견의 그 뭐 끝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그 지금의 삶 속에 내 직장에 지금 내 상황에 지금 충실히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건 당연한데, 우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뭐 직장이나 하고 있는 그 사업이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이게 이제 끝나고 은퇴하고 내가 60세 이후의 삶이 되어서의 그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 왜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새벽 기상을 하고, 그리고 책을 읽고, 무엇인가 지금 공부를 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거는 운동과 더불어서 이거는 평생 내가 노력하고 해야 될 거라서, 그 이런 루틴이랑 그런 생활 패턴을 잊지 않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거든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미리미리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지금 무언가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금 삶에서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는 당연하고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 A, B, C를 반드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리고 그 A, B, C를 하고 나서 그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은퇴한 이후에 뭐 60세 이후에는 내가 그러면 그때는 무엇을 할 것인지라는 거를 지금이라도 조금씩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 그런 과정 중,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중에 과연 내가 그 은퇴한 이후의 삶에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처럼 뭐 글쓰기나 뭐 그런 것들에 겹치는 게 있는지라고 그 있으시면 그 부분도 잘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없다면은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렇다면은 내가 그 이후의 삶을 그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 준비를 해야 되나라고 잘 고민을 하시어 뭐 하루에 뭐 5분, 10분이라도 그 은퇴 이후의 삶도 잘 준비를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운동선수들이나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그 성공 확률이 1%에서 5%밖에 안 되고 그 직장인들도 뭐 10% 정도밖에 안 되니 그 은퇴 이후나 그런 삶까지 잘 준비하셔 가지고 그 진정한 인생에서 실패가 되지 않는 그 삶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뭐 지금 뭐 모습이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제 뭐 지금 60세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모습들은 수많은 자기계발 책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내 앞에 계신 어른들이나 그리고 선배님들을 보면 그리고 듣는 얘기를 통해서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이야기라서 다 같이 그렇게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 함께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짧게 한다고 하면서 오늘 얘기가 또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잘 목소리가 버텨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하루도 저는 또 이 목소리를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살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겠지만 조금 더 내 목소리, 내 건강을 좀 챙기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안녕.